세상은 넓고 사람 사는 방식은 더 다양하죠. 세계 곳곳에 정말 기상천외한,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한 풍습들을 소개할게요. 1. 인도 결혼 전 운명 점치기 망갈도샤. 힌두 점성술에 따르면 특정 별자리 조합을 가진 사람은 망갈도샤라는 불운한 기운을 타고난다고 한다. 이 사람과 결혼한 상대는 불행하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같은 망갈도샤를 가진 사람과 먼저 의식상 결혼을 치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무, 동물, 심지어는 항아리와 결혼시키는 사례도 있다. 2. 중국 발바닥으로 인사하기 콧노래 인사. 중국 구이저우 지역의 мя오족에서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독특하게 인사를 한다. 발바닥을 맞대는 동작에 콧노래를 섞는 형식인데, 이는 과거 영혼을 달래기 위한 주술적 행위에서 유래했다. 지금은 친밀한 사이에서 장난처럼 행해지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3. 마우리타니아 살찌는 것이 미의 기준.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는 여성이 살찔수록 아름답고 부유하다고 여겨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를 결혼 전까지 강제로 살찌우는 레블루라는 전통도 존재했다. 현대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비판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뚱뚱한 여성이 이상형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4.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족 모임의 조상과 대화하기. 잔줄루족은 중요한 가족 모임이나 행사 전에 조상의 영혼과 대화를 한다. 의식 중에는 맥주나 음식을 조상에게 바치며 조상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조상과의 유대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중요한 가치다. 네팔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네팔에는 살아있는 여신이라 불리는 소녀 쿠마리가 존재한다. 쿠마리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소녀로서 특별한 의식 속에서 신격화된다. 생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신으로 대우받으며 종교 행사에 참가하거나 왕족이 경의를 표한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남는다. 6. 일본 위령제에 사용되는 로봇 불사. 일본 일부 사찰에서는 실제 승려 대신 로봇이 위령제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고령화와 종교인 부족 문제로 인해 기술을 도입한 결과다. 로봇은 불경을 낭독하고 예불 동작까지 수행한다. 전통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7. 아이슬란드 성씨 대신 부계목의 이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성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름에 마이너스 선아들 또는 마이너스 DTTI 알다를 붙여 성을 만든다. 예잔의 아들은 잔선. 이는 개인 중심의 문화를 반영하며 가족보다 개인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구조를 나타낸다. 8. 필리핀 총으로 쏘는 새해 맞이. 필리핀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총을 쏘거나 폭죽을 터뜨려 악기를 쫓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상이나 사망 사고도 발생해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풍습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영향과 토속신앙이 혼합된 결과다. 9. 에콰도르 새해 인형 불태우기. 에콰도르에서는 새해 전날 1년 동안 쌓인 나쁜 기억이나 아군을 담은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 불태운다. 인형 안에는 실제 일기, 영수증, 불쾌한 사진 등이 들어간다. 이는 부정적 기억을 불사르고 새해를 깨끗하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0. 파키스탄 이발사 결혼이라는 장례 의식.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는 장례를 치른 후 마을 이발사가 죽은 이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상징적인 결혼식을 올린다. 이 이발사 결혼은 죽은 이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례다. 참가자들은 진짜 결혼식처럼 축하하고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한다. 11. 탄자니아 알비노의 신성한 존재. 일부 지역에서는 알비노를 영적인 존재로 숭배하거나 반대로 희생양으로 삼는다. 마녀 사냥의 일환으로 알비노의 신체 일부를 약초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는 정부와 국제단체가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12. 터키 레몬과 소금으로 악기 쫓기. 터키의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집에 들어오기 전 입구에 소금을 뿌리고 레몬을 자르는 의식을 한다. 이는 악기를 막고 행운을 기원하는 전통이다.
때로는 이 행위를 장모가 하며 신랑이 장모에게 허락을 받는 의미도 있다. 13. 스웨덴 중립을 지키는 결혼식 입장법. 스웨덴의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대신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와 손잡고 함께 입장한다. 이는 양쪽 가족의 평등을 상징하며 중립성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스웨덴 문화의 반영이다. 14. 브라질 예수 이름의 뱀을 사용한 세례. 브라질 아마존 일부 부족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실제로 살아있는 뱀을 사용한다. 이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의 균형을 상징한다. 뱀이 물지 않으면 축복, 물면 재속이 있다고 믿는다. 외부 시선에는 위험하지만 이들에게는 신성한 의뢰다. 15. 노르웨이 크리스마스에는 빗자루 숨기기. 노르웨이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녀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집안 모든 빗자루를 숨긴다. 고대 북유럽 신화와 기독교가 혼합된 문화로 마녀의 존재를 막는 의례에서 유래했다. 지금은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서만 일부 남아있다. 16. 에티오피아 입술판을 착용하는 무르시족 여성. 무르시족 여성들은 결혼을 앞두고 입술에 디스크 모양의 입술판을 삽입한다. 입술판의 크기는 미와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더 클수록 아름답다. 외부 접촉이 많아지며 이 풍습은 점차 줄고 있으나 전통의 상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17. 몽골 아이 출생 후 머리카락 자르기 의식. 몽골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24세 무렵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는 다갈가 의식을 한다. 친척들이 돌아가며 머리를 자르고 선물을 주며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이는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식으로 지금도 널리 퍼져 있다. 18. 라오스 새벽의 탁발 행렬. 루앙프라방에서는 매일 새벽 승려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탁발을 한다. 시민들은 무릎 꿇고 쌀이나 음식을 공양하며 공덕을 쌓는다. 이 풍경은 도시의 명물이며 관람 시 존중이 요구된다. 종교성과 공동체 정체성이 결합된 대표적 불교 문화다. 19. 칠레 죽은 자와 함께 식사하기. 칠레 일부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날에 가족이 무덤에서 고인의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 식사하며 고인을 추억하는 풍습이 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남미 특유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20. 베트남 정령의식 하우동. 베트남 북부에서는 도모라는 전통 신앙에 기반해 정령을 무당이 받아들이는 하우동 의식을 치른다. 무당은 화려한 복장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신의 뜻을 전한다. 이는 신과 인간의 소통을 의미하며 베트남 민간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 21. 우즈베키스탄 신부의 인내를 시험하는 전통. 결혼식 전 신부가 뜨거운 차를 시댁 어른에게 흘리지 않고 여러 번 따라야 한다. 이는 신부의 예의, 인내, 섬세함을 평가하는 의식이다. 요즘은 간소화되었으나 여전히 상징적으로 남아있다. 22. 마다가스카르 파마디아나 뼈의 축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5-7년에 한 번 조상의 유해를 꺼내 다시 천으로 감싸고 춤을 추며 기리는 파마디아나 축제가 열린다. 이는 조상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가족 간 결속을 다지는 의례다. 23. 헝가리 부활절 물 뿌리기. 부활절에 남성이 여성에게 향수나 물을 뿌리는 전통이 있다. 이는 다산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이며 여성이 사탕이나 달걀을 선물한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24. 키리바시 상어 숭배 의식. 키리바시 일부 섬에서는 상어를 조상신의 화신으로 여긴다. 제사나 축제 때 상어에게 음식을 바치고 조상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의식을 치른다. 25. 이란 불의 축제 차하르샴베 소리. 이란 새해 전주 수요일 저녁에 불을 뛰어넘으며 너의 붉은 길을 내게 주고 나의 노란 길을 가져가라고 외친다. 질병과 불운을 떨쳐내고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축제다. 26. 인도네시아 토라자족 죽은 자와 함께 사는 산.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사는 토라자족은 사망한 가족을 바로 매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은 자를 아프다고 여기며 집안에 두고 함께 지낸다. 시체를 약품으로 방부 처리하고 옷을 입혀 대화도 시도한다.
수년 후 충분한 비용이 마련되면 성대한 장례식을 열고 매장한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독특하며 가족 중심 사회의 특징을 드러낸다. 27. 일본 남아하게 축제 남자 귀신의 야단. 일본 아키타현오가 지역에서는 매년 설날 무렵 남아하게라는 귀신 복장을 한 남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혼낸다. 게으름뱅이는 없느냐 하고 외치며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겁을 주는 의식이다. 이는 공동체의 도덕을 유지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의미가 있다. 아이는 울지만 어른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28. 아프가니스탄 염소 다툼 경기 부즈카시.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의 전통 경기인 부즈카시는 염소 사체를 차지하기 위해 말을 탄 남자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경기다. 공처럼 쓰이는 염소 시체를 잡아 정해진 골에 넣는 방식이다. 신체적 강인함, 용기, 팀워크를 상징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규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위험하다. 29. 핀란드 안에 들어올리기 세계선수권. 핀란드에서는 매년 안에 들어올리기 세계대회가 열린다. 남성이 여성에게 아내를 어깨에 메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로 유쾌하고도 진지한 스포츠다. 우승자는 여성의 몸무게만큼 맥주를 상으로 받는다. 이 풍습은 과거 바이킹 시대의 신부 납치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다. 30. 파푸아뉴기니 성인식으로 손가락 절단. 파푸아뉴기니 다니족 여성들은 가족이 죽으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낸다. 이는 고통을 통한 애도의 상징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고령의 여성들 중에서는 실제 손가락이 짧은 이들이 많다. 이 전통은 죽음에 대한 공동체적 고통과 연결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재미있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다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